이렇게 보시면 방향 감각이 없고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가고 있는 곳이 돈콩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줄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쪽 왼쪽 편이 제가 어젯밤을 잔 돈대섬입니다. 그래서 돈대섬을 3km 정도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요 다리를 통해서 지금 반대편인 돈콩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 줄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큰 강인데, 이거는 메콩강의 작은 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변을 따라서 방갈로가 저렇게 수도 없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배를 타고 내리는 그 항구 포트, 그곳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여행사 회사도 있고 있는데 번화가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일부러 그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불편하죠. 뭐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강 쳐다보고, 소위 말하는 그냥 하염없이 강만 쳐다보고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고, 아지트 비슷하게 또 젊은이들한테 유명한 그런 아지트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보면 비슷비슷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여담을 나누고 있고, 나름대로는 구석구석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푹 쉬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곳인지 섬을 구석구석, 여기가 어제 건너오려고 했던 돈콩섬인데, 이 민물 돌고래 조각상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메콩강에 민물 돌고래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기가 거기 같고, 저쪽에서 보면 또 여기가 거기 같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 어디가 돈콩이고 어디가 돈넷이고, 뭐 어디가 캄보디아고 어디가 라오스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강물이 합류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지류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정말 바다같이 넓네요. 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좁은 지역하고. 그러니까 섬을 이쪽 저쪽에서 구석구석 쳐다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지형이. 그러니까 외지인이나 는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야, 경치 하나는 멋있네. 이것은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 밑에서 배나 물건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프랑스 시대에 이런 식으로 메콩강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해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폭포라고 해서 따라 들어와 봤는데, 이거는 폭포라기보다는 급류,
계곡물의 급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흔들다리가 있는데 no entry, 그 다음에 이 다리는 폐쇄되었습니다. 당신의 책임 하에서 건너가십시오. 뭐 다치거나 그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한켠으로는 이렇게 널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야,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게 이런 걸 선뜻 못 간다는 거 몇 번을 생각하고 안전한가 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도 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조금 발을 떼어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심스럽게, 보기에는 불안불안한데 막상 올라오니까 좀 든든합니다.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좀 떨리긴 하네. 저 위에서 노도와 같이 검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메콩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 건너갔다 와야 또 맛은 아니니까 살짝 맛본 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야, 약간 조금 후들거리고 떨린다. 다른 게 아니고 위에 널빤지는 말끔한데 이 사람들이 왔다. 뒤에서 흔들흔들해서 왜 이러나 했더니 몇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왔어요. 근데 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요 이상은 가면 위험하답니다. 저 정도는 떨어져도 땅 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상 가면 물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건너가는 널빤지는 튼튼해, 새 것 같이 보이는데 가로질러 있는 다리가, 나무가 너무 낡아 보여요. 그래서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괜히 뭐 거기까지 리스크 테이크 하면서 영상 찍을 필요 없어서 더 이상 하면 마누라한테 욕을 더 먹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저 친구도 제가 갔던 것까지도 못 가네. 아이고, 동영상이 뭔지. 아까 것은 입장료가 없었는데 여기는 3만 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폭포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길을 따라서 지금 폭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거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아니고 급류가, 낙차가 좀 있는 곳을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특이한 게 언뜻 보면 나무 한 그루 같지만 대나무입니다. 밑둥에 작은 대나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넓게 펴서 마치 일반 나무 큰 것처럼 그렇게 수형을 만들어서 키우네요. 아,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역시 강물이 낙차를 따라 이렇게 흐르는 곳을 폭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쪽에 가서 보면 그 장관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다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니면 강물이 너무 불어서 저쪽까지 건너가지를 못하네요. 저곳에 가야 그 너머에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아마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저 폭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전경이 훨씬 좋습니다. 강수량이 불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걸 솔직히 폭포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강물 흐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호도엽도 폭포겠네. 어쨌든 간에 장관은 장관입니다. 붉은 황토물이 이 낙차를 타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소리도 웅장하고. 스케일은 월드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볼만한 장관입니다. 이 물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몰입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를 메콩강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하고 차분하고 아주 편안합니다.